근데 이제 그런 논의를 하면 뭐 언론도 그렇고 의사들도 그런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고 그 뭐 지역 의사제랄지 공공의대 설립이랄지 이런 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예. 과거에 그런 이야기를 계속 했었었는데 그런 이야기하면 늘 따라붙는 게 아이고 사회주의 아니냐? 예? 어떻게 사람을 뭐 선택의 자유가 있고 거주의 자유가 있는데 어떤 특정 도시에 그냥 당신은 여기에서 계속 의사하시오. 어? 이쪽에 의대를 나왔으니까 그러면서 뭐 10년 동안 여기에서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그 비난을 해왔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공공의료가 될까요? 다 서울로 올라가서 아까 말씀하신 피부 미용하려고 할 텐데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 지금 의대생들을 만나보면요. 예. 이 의대생 젊은 의사들이 나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의사를 한 거야. 라는 생각이 강하지 않습니다. 나는 정말 환자를 위해서 어떤 진정한 의료를 구현할 것이냐, 어떤 의사가 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지금 상황들을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뭔가 오히려 필수 의료에서 현장을 지키던 전공의들을 더 내몰리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가 강압적으로 탄압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직업의 강제성을 끝까지 가져갈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정책들은 성공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예. 그럼 왜 이 젊은 의사들이 지역에 가서 의료를 안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왜 공공성 있는 의료기관에서 안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면의 상황들을 봐야 되는데요. 네. 저는 주장하고 싶은 게 그래서 더 강력한 필수 의료 강화의 의지를 정부가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수 의료 패키지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지금은 어설프게 어떻게 급조돼서 만들어진 내용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예. 의료계에서도 공감하기 어렵고 국민들도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어?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역에 가서 내가 정말 중환자를 보기 위해서 어려운 처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내가 지방에 있으면 우리 자녀의 교육은 어떻게 할까? 그렇죠. 그리고 정주 여건은 어떻게 할까? 예. 그리고 정말 내가 어려운 과에서 중환자 보다가 의료 소송 당하면 내가 막 10억 판결 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공포심을 안전망 구축을 통해서 국가가 해소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는 더 많이 필요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 의사로의 지원을 많이 해야 그런 유인 기전 그리고 의사 정원 확대 시너지를 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시스템이 있는 병원도 필요하고 그 지역의 균형 발전도 필요하고 그렇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이제 상호 이렇게 선순환이 되면 제일 좋은데 이게 뭐 지방의 대학도 마찬가지고 지역의 의사들 문제도 마찬가지고 늘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같아가지고 이거 누가 먼저 희생을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뭐 그 정답을 저는 잘 못 찾겠어요. 이런 것들에 관해서는. 지금 보면 예. 단기적인 대책이 있을 거고 장기적인 대책이 있을 겁니다. 예. 근데 의사 확대와 양성은 10년 후 그리고 20년 후에 장기적인 대책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것보다 당장 하자. 그런 대안들에 대해서 정부가 얼마나 그동안 진정성 있게 했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시니어 의사 제도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어느 정도 은퇴할 나이가 되거나 아니면은 40, 50대 중후반이 되면 나도 어느 지역에 가서 취약지에 가서 헌신하고 싶다. 라고 예. 생각하는 의사들이 생겨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잘 지방 의료원에 매칭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강화하고 실제로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들 갑자기 수도권에서 공부하고 의대 갔던 사람들이 지역으로 가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럼 지역에 있는 친구들을 그 의대에서 수용하고 그 다음에 수련받게 하고 그 지역에서 취직받게 하는 선순환의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어서 예. 그런 제도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지역의 의대가 뭐 이제 TO를 정원 확대를 해서 지역 인재 양성을 하겠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의대를 졸업하고 면허를 따면 인턴, 레지던트 하는 전공의들은 빅5 병원으로 수도권으로 가거든요. 그럼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지방에서도 지역의 취약지라고 하면은 지방에도 도심이 있고 그리고 취약지들이 있기 때문에 예. 지방의 도심에 있는 여러 가지 국립대병원이나 큰 병원에 있는 대학 교수들이 예. 취약지로 같이 근무를 동시에 중복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 개방형 병원 시스템이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금 단기적인 대안을 마련하면서 정원 확대도 필요하다고 하면 의료계도 사실은 반대할 명분을 찾기가 어려운 것이죠. 근데
제가 이제 반론 차원에서 이런 것도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하튼 숫자를 늘려놓으면 거기에서 이제 공부 잘하고 실력 좋고 의료기술 인정받은 친구들은 대형 병원 많이 들어갈 것이고 서울에서 개업할 것이고 그리고 그 중에서 조금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지역으로 갈 것이고 돈 벌기 위해서 거기에서 정착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환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하튼 간에 의사 숫자 많아지니까 서울에서 지금 내려왔든 어떻게 하든 간에 그럼 괜찮은 거 아니야?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의사 숫자만 늘려놓으면 환자 입장에서 그리고 전반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가격도 좀 싸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할 것 같거든요. 그게 말씀하신 게 바로 낙수 효과의 예. 뭔가 기대감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일부의 낙수 효과도 당연히 있을 수 있으나 예. 그렇게 우리가 의대 정원 확대를 하면서 낙수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그 결과가 매우 미미할 거라는 거는 이미 일본에서도 여러 가지 자치의과대학이나 지역 의대 정원 조정을 하면서 예.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간접적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서 낙수 효과에 기이하기에는 너무 우리가 치러야 될 사회적 비용이 많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보다는 정말 그 지역에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을 처음부터 양성하는 게 매우 좋은 시스템이다. 이게 모든 사람을 강제로 해가지고 뭔가 이류 의사들이 지역에 가서 한다고 하면 지역 주민들도 별로 그렇죠. 행복하지 않고 그렇죠. 우리나라의 같은 시스템에서는 결국엔 KTX 타고선 다 서울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예, 신뢰할 수가 없거든요. 지역에 오면은 예. 그런 방식으로는 올바른 그렇지. 의사 양성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예. 특히나 왜 그러면은 지금 유능한 의사들은 피부 그렇죠. 미용을 네. 하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고민도 같이 해야 되는 건데요. 수가 문제. 결국에는 네. 우리나라의 행위별 수가제라고 하는 그 수가가 검사 하나 더 하고 자주 오고 살라미 진료해서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 볼 거 3일에 한 번 보고 그러면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그런 한계 때문에 오히려 박리담회로 3분 진료를 하게 되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네. 의사가 많아지면 이 부분이 해결될 것인가? 아니요. 저는 더 양극화 현상과 경쟁이 강화되면서 3분 진료가 오히려 2분 진료되고 3일에 한 번 볼 환자 매일 보게 되는 오히려 불필요한 과잉이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별 수가제의 한계가 극복될 수 있는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한 건데요. 그렇다면은 환자 중심의 의료로 환자의 지표가 좋아지면 그리고 치료가 잘 되는 경우에 건보 재정에서 건강보험 재정에서 그 의사들한테 더 많이 지출을 해주고 일종의 그다음에 인센티브. 인센티브를 제대로 줘서 큰 병 의사가 같은 경우에 예, 예. 검사를 많이 해서 뭔가 수익을 내서 환자를 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환자가 건강해지고 예방적으로 운동하고 그리고 내가 식생활 잘해서 당뇨 수치가 잘 조정이 됐다. 그러면 거기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의 환자들이 진짜 시스템으로 선물이라도 간다고 갖다 하면 드리고 싶죠. 본인들 죽을 병인데 고쳐졌다면 그런 경우는 많죠. 저는 그래서 이 시점에서 네. 환자 중심의 가치 기반 의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양적인 치료가 아니라 환자의 가치와 그리고 결과 지표를 가지고서는 그것을 지불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꾼다면 의사들의 의료 행태도 바뀌고요. 환자들도 행복할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구현하고 싶어하는 그 통합돌봄이라고 하는 지역사회에서 의료와 돌봄이 함께 가는 방식으로 구현될 수도 있고요. 또는 주치의제도가 될 수도 있는 건데요. 근데 이게 과별 갈등이 없겠어요. 과거에 서울대 그 의대 나와서 내과들이 싹 잡고 예. 내과 이비인후과들이 대한의사협회를 싹 잡아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건별로 수가 많이 매기고 그래서 본인들은 이제 굉장히 많이 이득을 봐왔잖아요. 지난 수십 년 동안. 예. 상대적으로 외과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동물 치료하는 것보다 더 못하다. 예. 그런 하소연을 실제로 하시고 열 몇 시간 수술 비용이 의사한테 얼마가 돌아간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동물병원에 강아지 수술하는 것보다 더 못하다. 그런 짤 같은 것도 돌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예, 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건보료 인상 없이 이거를 과별 또 갈등도 없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지금 예. 우리 사회가 고령 사회로 가면서요. 예.
건강보험에 대한 재정 지출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GDP 대비해서 상당히 많은 비율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그럼 우리가 제대로 된 지출을 해서 환자가 만족할 수 있는 의료를 받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서 지금은 영상이나 이런 진단검사에 너무 수가가 높아서 뭐 외과나 아니면 시술 처치에서의 열악한 것 때문에 필수 의료가 붕괴되고 있는 부분 한 꼭지가 있기 때문에 예. 당연히 그런 과 간의 수가 조절이 필요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의료 개혁은 매우 필요하다는 거 한 가지와 실제로 지금같이 행위별 수가제로 행위 하나하나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치를 가지고서 환자 중심의 진료를 할 수 있는 시범 사업을 통해서 이거는 뭐 내과든 가정의학과든 정형외과든 결국에는 환자를 위한 의료를 누가 진짜 할 것이냐. 그리고 그런 환자와 의사의 신뢰 기반으로 잘하는 주치의 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득을 보는 시스템으로 전환을 해야 예. 지금에서 과 간의 이해관계보다는 내가 더 환자한테 실력 있게 당뇨 수치를 떨어뜨리고 혈압을 조절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의 건강을 유지한다. 라는 거에 대한 그런 강력한 근거들이 나온다면 실제로 우리의 시스템이 전환될 수 있다. 그러면 과잉 진료에 대한 재정도 아낄 수 있고요. 불필요한 의사 증대나 불필요한 의사들끼리의 경쟁도 줄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근본적인 개혁이 매우 필요한 시기이고 실제로 지금 상황에서 의료 대란 3월 달엔 더 심해질 겁니다. 젊은 의사들 지금 나 1년 쉬고 뭐 군대 입대할 거야. 그런 방법이 있구나, 전공의들은. 군대 네. 입대할 거야? 아니면 내가 개인 사유로 1년 쉬는데 네. 정부가 강제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전공의들도 나 그러면 외과 안 할래, 소아과 안 할래. 어. 나 1년 쉬고 그냥 일반으로서 개원가에서 한번 경험해 볼래. 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위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정부가 어떻게 그거에 대한 책지직을 들 수 있겠어요? 3월 달에는 의료 대란이 더 심해질 텐데 그때 그러면은 어떤 해결안이 있을 것이냐에 대한 타협안으로 근본적인 의료 시스템에 대한 개혁 그리고 꼭 2,000명이 아니더라도 합리적인 증언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추계할 것이냐에 대한 대안이 마련돼야 되고 생각을 합니다. 그 숫자에 대한 조정.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부가 너무 강압적으로 뭐 문자만 가도 행정 송달이다. 그리고 환자가 사망하면 최고형으로 간다. 이런 압박하는 방식으로의 의료계를 옥죄고 있긴 한데 실제로 지금 오늘도 기사가 났어요. 그 빅5와 국립암센터의 수수료 50%가 우선은 취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국민의 피해가 초래되는 이런 상황을 누가 만들었느냐? 의사들이 만들었느냐? 아니면 이 의사정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정부가 만들었느냐? 그랬을 때는 정부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이런 강압적인 방식으로 타협하지 않는 모습은 결국에는 국민들께서 오히려 더 요구하실 거다. 테이블에 앉아라. 이런 거는 국민 피해만 간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정말 그 필요성이 더 증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